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G9X의 붉은 건담! 아카이 건담, 레드 건담. 기존 건담 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준 그런 디자인의 건담입니다. 이게 1년 전쟁 건담이라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2025년 5월 31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500엔, 국내에서는 3만원에 판매가 됐죠. 박스 아트부터 건담 해머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건담 해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티커 설명을 해야겠는데 먼저 호일실 좀 큰 걸 제외하고 작은 부분들은 다 2세트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이나 아니면은 렌즈 부분 아니면 어깨에 좌적 운옥이라든가 팔, 다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작은 스티커들이 2세트씩 있다. 그래서 혹시 부착하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흘러서 훼손이 됐다 했을 때 교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테트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에 들어가는 지온 마크 그리고 실드에 붙는 지온 마크가 두 종류입니다. 위에 있는 거 제가 부착한 거는 이제 샤아가 타던 때의 깔끔한 지온 마크,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막 칠이 까진 웨더링이 들어간 버전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G9X 본편에 슈지가 탑승할 때의 쉴드 마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 칠이 까져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샤아가 탑승했을 때를 상정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이게 웨더링 들어간 게 멋지긴 한데요, 저는 샤아가 좋은 거지 슈지가 좋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 구성들인데, 먼저 빔라이플! 평행세계의 연방이 만든 건담의 빔라이플입니다. 근데 뭐 있을 건 다 있고 실루엣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아는 빔라이플에 흡사하죠. 되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센서 분할 다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회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총구도 구멍 잘 뚫려 있고 밑에 그립 부분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회전되고 옆에서 보면은 그 특유의 디자인, 막 움푹 파여있는 저런 프레임스러운 디테일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로 수납 기믹은 없더라고요. 다음은 쉴드! 이 건담의 쉴드 역시 전체적인 실루엣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의 그것 같지만 디테일은 많이 다르죠. 테두리의 이 빨간색 부분도 그렇고 검은 색깔 라인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붉은 건담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얀 건담이 아니라 붉은 건담이 되면서는 아예 지온 마크가 쉴드에 크게 새겨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테트론실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스티커를 하나 붙이는 거니까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아무런 상처 없는 지온 마크는 샤아가 타던 때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상처가 난 지온 마크를 붙이면 슈지가 타던 때를 상정해서 만드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내부에도 프레임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 프레임도 노란 색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데 프라모델에서 거기까지 분할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나름 손잡이 잘 달려 있고, 그리고 팔에 장착을 할 때는 전용 조인트, 아예 하드 포인트용 조인트가 있죠. 그걸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쉴드 안쪽으로도 빨간색 부분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짐이 아니라 겔구그랑은 다르게 요즘 HG에서 많이 쓰는 얇고 긴 빔 파츠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건담 해머! 건담 해머도 조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동그란 구멍들 내부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뭐 프라모델이니까요. HG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건담 해머에는 이 회색 단색이란 말이죠. 다른 색깔이 섞여 있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튼간에 묵직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슬, 뭐 RG 2.0 건담 옵션, 거기 쓰였던 통짜 파츠의 사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말아주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손잡이까지도 파츠 하나짜리잖아요. 이 뒷부분에 이제 건담 해머의 일부를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 부분에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워서 해머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도 만들 수 있고요. 그 통짜 런너도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 아, 요거 그건데 하면서 많이 봤던 거네 했던 그 런너입니다.
그리고 비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붉은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코뮤를 사용을 해서 비트를 사용을 했는데 최대 6개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실제 프라모델 안에는 저번에 메탈로보톤도 그랬지만은 2개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옵션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한 제품당 2개, 그러니까 3개를 사야 100%를 구현할 수 있긴 하다라는 건데, 재밌는 게 매뉴얼을 보니까요, GH 런너 2개만 있으면 비트 2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비트 파츠가 들어가 있지 않고 딱 이거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맘만 먹으면 옵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도 뭐 비트의 총부 부분도 구현되어 있지, 구멍도 뚫려 있지, 중간에 이 특유의 이 조형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내부의 회색까지도 전부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도 상당히 괜찮죠. 물론 실제 설정 색깔은 아까 뭐 해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노란색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당장 박스 아트만 봐도요, 짜잔,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뭐 저 안쪽부터 뭐 되게 많네요. 뭐 거기다가 이 뒤쪽 중간도 이제 노란 색깔 라인이 하나 보여요. 이 뒤에 보니까 여기. 그래서 설정색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들은 도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뒤쪽에 프로펠러트 탱크로 보이는 형태의 탱크들이 있고, 뒤쪽에 빨간색의 라인 스티커 2장을 이 대형 버니어에다가 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뭐 부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딱 이제 스티커끼리 만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뭐 베이스에 올릴 때는 양쪽으로 3mm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 안쪽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비트를 좀 띄워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교체용 손으로는 왼손만 편손 하나 들어있습니다. 기본은 뭐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게 전부고요. 특유의 손등 디자인부터 해서 손가락들도, 그리고 손바닥까지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도 다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쉴드 수납용 조인트도 있습니다. 쉴드에 요 3mm 구멍에 조인트를 맞춰서 끼우고 요거를 백팩에다가 끼우면은 수납 깔끔. 그리고 하드포인트 조인트 파츠들입니다. 기본 상태에선 하드포인트에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좌측부터 어깨,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하드포인트들을 3mm 조인트로 바꿔주는 교체 파츠들이에요. 메탈로보톤에서는 하드포인트에다가 그냥 클립을 거는 방식이었는데 아예 조인트 자체를 3mm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호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붉은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첫인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적응은 잘 안 되네요. 이게 퍼스트 건담을 붉게 칠한 거라고? 애초에 이게 퍼스트 건담 포지션이라고? 그 위치에 있는 모빌 슈트라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심지어 샤 컬러로 칠해지다 보니까 일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붉은색이 맞는데 기본 바디 컬러는 그 샤 작후를 따라가서 분홍색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붉은색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제가 앞서서 프라모델 리뷰하기 전에 메탈로보톤 리뷰를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비교해봅시다. 일단 사이즈 차이는 좀 많이 큰 편이네요. 메탈로보톤이 아무래도 논스케일로 나오면서 사이즈를 키우면서 나오기 때문에 월등히 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HG가 약 13cm, 그리고 메탈로보톤이 약 16cm가량 됩니다. 사이즈 차이가 적지는 않네요, 일단.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메탈로보톤 쪽에 좀 더 차분한 톤이 훨씬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바디 컬러 이 분홍색 부분, 여기부터가 좀 더 튀는 톤이 아니라 좀 더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메탈로보톤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퍼스트 건담 위치에 있는 모빌 슈트잖아요. 퍼스트 건담과 비교해봅시다. 사이즈는 동일하네요. 근데 기본적인 덩치는 퍼스트 건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디자인이 좀 더 크네요. 가슴, 허리, 뭐 골반,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장갑이 더 씌워져 있는 것 같은, 더 두꺼운 장갑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쿠악스에 나오는 기체니까 앞서 출시했었던 지쿠악스의 프라들도 한꺼번에 놔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편. 그 와중에 겔구그 계속 헷갈리네. 겔구그가 제일 키가 작은 편이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쿠악스랑 붉은 건담이 좀 큰 편에 속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어깨 넓이라든가 이런 건 붉은 건담이 제일 왜소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아마 지쿠악스 시리즈의 첫인상, 아무래도 건담의 얼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저게 건담의 얼굴이라고? 이러면서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긴 했죠. 눈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그나마 프라모델은 색깔이 몇 개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원래는 얼굴에 파란 눈 같은 점이 6개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2개는 적당히 몰드로 그냥 넘어가서 먹선만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는 메탈 로보톤이 좀 더 원작에 가까워요. 이게 메탈 로보톤의 얼굴입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위치에 눈 2개, 그 밑에 이제 광대 쪽에 2개, 그리고 입 양옆으로 2개 해가지고 총 6개의 눈 같은 그런 형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에반게리온 2호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얼굴. 근데 이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프라모델에서는 중간 부분이 적당히 몰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랑 이 입 좌우에 있는 것도 색깔이 그렇게까지 막 튀지 않아요. 그나마 가장 큰 부위인 메인 카메라 아이 부분 정도가 스티커까지 쓰이면서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눈 6개가 아니라 2개 같아 보여요. 프라모델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점으로는 어색함이 좀 덜하네. 단점으로는 원작이랑 다른데? 그래서 좀 더 이 원작에 가까운 메탈 로보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부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자인과는 별개로 이 머리 뒤쪽에 발칸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파츠 분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발칸 자체도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오밀조밀 파츠를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첫인상 때부터 그랬던 건데 이거 너무 아무리 봐도 에반게리온 몸통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허리가 교차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라던가 가슴 부분도 이 프레임 위에다가 이렇게 외장 그냥 형태 유지할 정도로만 씌워놓은 것 같은 이 가슴 주변이라던가 초기가 이런 디자인이 좀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 외장이 모이는 그 구석구지만 그쪽은 아무튼 첫인상 때부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은 에반게리온 몸통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말의 건담 같은 포인트는 이 가슴 정중앙이랄까?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이렇게 두꺼운 외장 같은 그런 느낌? 뭐 무튼 간에 그만큼 이질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가슴 정중앙에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지온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포인트인데도 마킹 이거 여러 개 들어있어요. 총 3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만큼 더 부착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외장 안쪽에는 덕트 디테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노란색 덕트여야 하거든요. 메탈 로보톤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포인트, 이 건담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유사 신체 같아 보이는 이 특유의 굴곡, 뭔가 건담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거나 막 그런 거 없이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골반 쪽을 감싸고 있는 외장까지가 이게 허리더라고요. 그래서 맨 아래는 이제 분홍색의 외장 사용하고 있고요. 그 등으로 가보면은 코어 파이터 겸 백팩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코어 파이터 기믹은 구현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충실하게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빔사벨 수납부라든가 그 외에 코어 파이터스러운 포인트들, 날개가 접혀있는 형상, 그리고 뒤에 부스터까지 전체적으로 백팩 자체의 볼륨감이나 디테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을 빼보면 많이 본 규격의 구멍 2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3mm 구멍 2개인데 간격도 HG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거고요. 기본 디테일들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단점이 자리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어떤 단점? 스티커요. 기본 분할은 좋습니다. 분홍색의 외장, 검은색 라인까지도 분할이니까 상당히 좋고요. 어깨 바깥쪽에 하드 포인트도 기본 분할에 바깥에 스티커, 초록색 부분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작은 포인트, 좌적 우노게 스티커, 이게 정말 좁은 부위에 심지어 양각에다가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지면 위치가 틀어집니다. 움직이려고 어깨 만질 때마다 스티커가 위치가 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스티커가 면적까지 좁은데
부착되는 면도 좁아서 그러는 거라 이게 어깨 4군데 다 앞뒤로 2개씩 다 붙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삐뚤어져 있죠.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다 수평이 됐죠? 계속 위치가 바뀌죠. 만질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보통 스티커가 시간이 좀 흐르면 딱 그 자리에 찰싹하고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적이 좁으면 잘 안 붙어요. 그것마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 중 하나. 앞에 또 틀어졌네. 아까 방금 만지다가 앞에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살짝 이게 움직여주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중앙으로 갔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깨 외장 자체도 뭐 디자인은 좋습니다. 각진 어깨, 뭐 약간 퍼스트 건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실루엣.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건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부분과 건담의 팔꿈치 관절스러운 디테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팔꿈치에도 이렇게 하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파츠 분할에 바깥쪽에는 스티커 하나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팔 하박으로 내려오면은 곡선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검은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란색은 파츠 분할이지만 검은색은 스티커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뭐 심플 그 자체, 그리고 손목이라든가 손등에 이렇게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것 같은 디테일도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설정상은 메탈로보톤으로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HG의 사이즈 특성상 여기까지 다 분할하기에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노란색이어야 하는 건담의 포인트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인 거고요. 원래 이제 하얀 건담에서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아는 RX-78 건담으로 치면은 노란색의 스커트 부분입니다. 여기죠. 건담스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독특하게 변화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런 검은색 바탕에 노란 색깔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여기에 노란색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노란색 포인트 주변이 또 검은색이어야 해요. 이 회색, 검은색, 노란색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부분 도색을 해주면 더 이쁠 포인트기도 하고요. 허벅지 내부라던가 아니면 바깥쪽이라던가 그 특유의 지쿠악스 시리즈 특유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도 되게 움푹 파여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스러스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쪽 역시 메탈로보톤 기준으로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외에 다리 하박 같은 경우도 제가 에반게리온스럽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랄까.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종아리도 적당한 형태의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는 모습과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실루엣, 약간 러닝화스러운 느낌도 들잖아요. 발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에반게리온스럽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래도 안쪽에 프레임과 외장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 포인트들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하드 포인트가 있죠. 하드 포인트 마찬가지 기본 분할에 스티커 하나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6군데 하드 포인트 전부 다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종아리라든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요 앞쪽으로 오는 이런 패널 라인도 꽤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발목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발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마치 운동화를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발바닥 디테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RX-78이라고 하는 양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좌우 반전돼 있단 말이죠. 이게 발자국을 찍으면 RX-78이 제대로 찍혀요. 애초에 의도된 형태의 그런 설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 메탈로보톤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동 역시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참 재밌는 게 이게 빼보면 볼 조인트 연결인데 사실상 움직이다 보면은 이 볼 조인트가 크게 안 느껴집니다. 이거랑 별개로 목 아래쪽 그리고 머리 쪽에 축이 2개 들어있는데 목 아래쪽도 되게 크게 움직이는 형태고요. 머리 자체에도 축이 있어서 고개를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줍니다. 뭐 그냥 앞을 봐요 그냥. 엄청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볼 조인트? 그냥 축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돌아가는 데만 역할을 좀 잘해준다 같은 느낌?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빨간색 프레임 부분이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형태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깨를 살짝 들어주거나 앞으로 빼주거나 하는 것도 추가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들고 내리고 돌리고 하는 거는 편안하고, 안쪽 관절을 통해서 어깨를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팔 옆으로 드는 것도 이게 옆으로 많이 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 조인트 및 축관절이 다 움직이면서 90도 이상 움직인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팔 회전축 역시 편안하게 회전 가능하고요. 가만 보면 팔꿈치에 하드 포인트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고요.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꺾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리 관절부터가 이제 좀 잘 만져줘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가만 보면은 이제 골반과 허리 외장 간격이 좁아요. 많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허리 움직일 땐 좀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해서 간격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허리 돌리는 부분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볼이 완전 밀착되기보다는 살짝 빠지면서 움직여야 되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편안하죠? 그리고 허리 쪽에서도 역시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도 스윙이라던가 들고 숙이는 부분 전부 다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 연결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이렇게 위아래 전부 다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게 튼튼하게 고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이게 좀 많이 까다로운데, 앞에 있는 빨간색 파츠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면 바로 위에서 간섭이 생겨서 걸려버립니다. 다리가 앞으로 안 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고관절 연결도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면은, 그리고 허리도 살짝 볼관절 빼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제서야 다리가 편안하게 들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츠가 걸리지 않게 해줘야 다리가 들어진다.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나는 편안하게 좀 가동시키고 싶은데 이게 다리만 내린다고 해도 걸려요. 그래서 많이 불편한 편이에요. 이게 메탈로보톤이랑 또 다른 거죠. 메탈로보톤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 아예 다리 앞으로 드는 관절이 바깥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츠와는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AHG는 이 빨간색이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축이동 기믹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도 보면은 이 바깥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걸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관절 만질 때 이게 주변 골반 자체를 다 만져줘야 돼요. 좀 번거로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리 회전시키는 부분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회전시킬 수 있고요. 무릎은 역시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무릎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굽혀져 있는 것도 에반게리온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넘어가고요. 발목은 기본 연결은 볼입니다. 그래서 회전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중간에 앵클가드 아예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디 끼워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축을 통해서 이렇게 발목을 옆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이 부분에서 앵클가드를 좀 위로 올리면서 꺾어줘야 볼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많이 꺾여지는 편이고요. 발목을 펴고 앞으로 굽히는 부분 역시 축에서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도 무릎 꿇기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굉장히 멋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포즈를 잡아봐야 할 텐데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하드포인트 교체! 하드포인트 교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믹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깨 하드포인트는 그냥 잡고 위로 빼면 빠집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대로 3mm 조인트 달린 걸로 교체!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하드 포인트, 뾰족한 부분이 앞을 가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나 종아리 같은 데는 좌우 구분 없이 그냥 끼우면서 그냥 뾰족한 걸 앞으로 가게 하면 되는데, 어깨는 좌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고 뾰족한 부분이 앞을 보게끔 교체하고, 나머지도 보죠. 팔꿈치는 이렇게 뒤로 넘긴 상태에서 팔꿈치 마개거든요. 조인트 마개를 이렇게 빼주고 그대로 이렇게 하드 포인트를 교체하면 됩니다. 교체할 때 역시 뾰족한 게 앞을 가게끔 해서 방향 맞추면 되고, 다시 마개를 덮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종아리는 그냥 구멍 자체가 3mm 구멍이라서요. 그냥 빼고 그냥 그대로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심플, 간단. 자, 그렇게 6군데 하드 포인트를 전부 다 교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시가 돋아난 것 같은 형태긴 한데, 아무튼 이 하드 포인트들에 어디든 기본 3mm니까 어디든 비트를 다 끼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끼는 것도 가능하고, 뭐 어깨 쪽으로 올려놓고, 당연히 뭐 왼팔에는 쉴드를 장착을 시켜 놓는다던가, 혹시 뭐 더 조합하고 있는 게 있다면 더욱 사지에 더욱 끼워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드 수납도 한번 해봅시다. 실드를 빼주고 수납 조인트를 끼워서 백팩의 정중앙에 맞춰서 장착! 이렇게 해서 실드 수납까지. 뭐 부담 없이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완전 무장 상태 만들어 봤습니다.
양쪽 어깨에다가 비트도 장착하고 왼팔에 실드에 오른손에는 빔 라이플까지 깔끔하게 그 작중에 등장했던 그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취해봐야겠죠? 그 전에 기본 액션 취하면서 비트는 이제 공격할 땐 보통 사출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공격 전 모습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실드를 앞으로 들고 최소한의 경계를 하면서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지쿠악스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은 뭐 지상에서 활동하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모빌슈트 다 우주에서 썼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공중 액션 또는 3D 액션 이런 게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비트를 사출해서 동시 사격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포즈를 만들 수 있는데, 비트들도 다 3mm 구멍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높이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스탠드들로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에 양손으로 라이플을 쥐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역시 기본적인 가동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포즈 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각도 잡는 거라든가 말이죠. 이 고관절 만지는 것만 조금 신경 써준다 그러면은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포즈 취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박스 아트에도 쓰인 건담 해머 액션. 강하게 휘두르고 있는 건담 해머, 심지어 이제 슈지가 탈 때는 주로 건담 해머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무장이다 보니까 저 체인, 통짜 체인 저거를 또 넣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 구성이랑 이런데 되게 신경 쓴 그런 프라모델인 거죠. 그리고 또 퍼스트 건담류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액션, 빔사벨 액션입니다. 빔사벨 휘두르고 착지한 액션인데 역시 이런 포즈도 잘 나오고요. 의외로 얘가 실루엣이 좋아가지고 이 포즈 되게 지금 멋있거든요. RG 2.0 때 이 포즈 취했을 때도 꽤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랑 또 다른 매력. 그러니까 약간 에반게리온이 빔사벨 휘두르고 그러니까 다리 라인이 두툼한 건담보다는 훨씬 얇은 디자인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독특함?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퍼스트 건담이 빔사벨 들고 점프했을 때 느낌을 살려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방금 포즈도 그렇고 지금 포즈도 그렇고 보통 빔사벨을 왼손으로 쥔 상태가 일반적인데, 그 지쿠악스에도 나오지만 이제 좌우 반전되듯이 나와서 일부러 그렇게 좀 오른손으로 지금 액션 포즈를 잡아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즈들 직접 취해볼 수 있다라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못 해본 거 겔구그 리뷰 때 이야기했었죠. 붉은 건담과 싸운다. 겔구그가 건담의 뒤를 잡았는데 갑자기 건담이 사라졌다. 어디 갔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슥 붉은 건담이 등 뒤로 와서 그대로 콕피트를 뒤에서부터 관통시키면서 결판이 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비중이 하나도 없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마지막만큼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해볼 법한 샤키까지. 이거 이 좌우 반전된 느낌도 괜찮은데요. 근데 심지어 샤가 건담을 타고 있네. 참고로 원작에서 이제 하얀 건담이 해야 하지만 일단 붉은색이고 상대로 지금 원래 퍼스트 건담 갖다 놨고 하니까 붉은 건담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마무리는 이렇게 도약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지쿠악스의 붉은 건담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자, 다른 것보다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는 전반적으로 에반게리온스러웠지? 라는 생각이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요즘에 물오른 HG 품질에 걸맞게 진짜 지쿠악스 시리즈 프라들 전반적으로 되게 다 잘 나왔어요. 분할이면 분할, 가동이면 가동,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겔구그 빼고 나머지가 다 뭔가 스티커가 약간 하나씩 좀 그러지 않나. 지쿠악스 같은 경우도 뭐 가이드 없는 공면 스티커 붙이기 난이도 엄청 어렵거든요. 궁경작구도 쉴드에다가 2D로 3D 만들기라든가 붉은 건담은 어깨 스티커가 너무 약해가지고 만질 때마다 그 부분이 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진짜 그런 거랑 별개로 프라 품질은 상당히 준수하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평균치가 준수하게 나와서 그 부분은 꽤 만족하면서 만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뭐 경캐논이다, 강이다 이제 리뷰를 할 텐데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